네, 신광섭의 위대한 투자 시간입니다. MBN골드 신광섭 매니저와 함께할게요. 어서 오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신광섭입니다. 네. 네, 매니저님 오늘 시장은 좀 어떻게 보세요? 네. 힘이 강하진 않아요. 근데 오늘 사실은 이제 중요한 이벤트가 있지 않습니까? 바로 CPI가 맞아요. 있는데 6월달 CPI가 이제 공개가 되는데 뭐 예상했던 대로 그러니까 월가 트레이더 분들도 지금 대부분 제가 말씀드렸죠. 3.1 정도 내외 예상인데 네. 실제로 그렇게 컨센이 거의 현성이 됐습니다. 근데 이제 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파월 연준 의장이 등장하기 전날은 뭔가 이제 그런 거겠죠. FMC가 일어나기 전날 또는 뭐 며칠 전은 약간 그 우려감으로 빠졌다가 오히려 그 발언을 소화하면서 올라갔고 그리고 마찬가지죠. CPI도 마찬가지로 약간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오늘은 특이하게도 양 시장이 좀 플러스를 내고 있어요. 그러니까 저는 오늘 무슨 생각이냐면 오늘은 뭐 보합 정도 예상하겠다. 네. 그러니까 뭐 마이너스 0.1이나 뭐 이 정도 예상했었거든요.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밤 CPI 결과가 딱 나오면서 뭔가 이제 예상치가 서프라이즈가 나왔다 하면은 여기서 한번 2,580을 넘어가는 이런 패턴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약간 좀 반대 방향이 좀 나온 것 같아요. 예. 뭐 어쨌든 간에 그 이유는 외국인들이 선물을 계속 던져가지고 시장을 하락을 만들었는데 잠깐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. 이게 뭐냐면요. 이게 막 올라가다가 쭉 내려갔잖아요. 이게 이제 바로 코덱스 200 선보 인버스 2X짜리입니다. 일단은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. 이전에 고점 여기를 넘어간다고 얘기하신 분들 많은데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다. 네.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제가 주장하는 거는 이제 계속 이제 적당한 조정하라. 근데 이제 아직은 제가 볼 때는 적당한 조정하라는 게 안 나온 것 같거든요. 예. 그 부분들에서 뭐 많이 가봤자 인버스 기준으로 뭐 많이 가봤자 뭐 3,000원 까기겠죠. 정말 많이 가봤자 이 구간에서. 그러니까 여기서 한 500원 정도 더 올라가는 수준? 뭐 500원도 좀 더 많은 것 같아요. 정말 최악인 경우 여기인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게 프리미엄이 있다 보니까 뭐 전고점 넘어가는 것이다. 여기를 넘어가서 뭐 간다라고 하면 반대로 보면 코스피는 2,000선이 붕괴되는 거거든요.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이런 의견은 좀 개인적으로 좀 철저하게 좀 무시하셨으면 좋겠다. 네.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. 그래서 어쨌든 지금 JP 모건에서 또 이제 발췌한 자료를 갖고 왔는데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. 오늘 새벽에 이제 다 이제 자료가 뿌려져 가지고요. CPI에 대한 반응, 그러니까 S&P 500 기준으로 반응에 대한 수치를 좀 보는데 일단은 CPI가 자변을 보시면 이제 CPI가 이제 뭐 3.7 나올 경우, 3.3 나올 경우, 3.0에서 3.2 나올 경우, 그리고 지금 컨센이 3.1이잖아요. 3.1. 3.1이기 때문에 이 이하로 나올 거냐, 여기를 이제 이상으로 나올 거냐, 아래로 나올 거냐인데 보시면은 요 중간 값으로 나오면 그러니까 3.0에서 3.2로 나오면 그래도 올라간다. 이 의견이 거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 그 이유는 지난달 CPI가 4.0%가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내려간 건데 아마 제가 볼 때도 전달보다는 당연히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. 그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중고차 지수 중 하나인 맨하임 중고차 지수가 급락이 나왔습니다.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미국 시민들이요. 쉽게 얘기해서 통장이라든지 지갑에 잔고가 없다는 뜻이거든요. 그러니까 자동차를 사고 싶어도 못 사고 있는 네. 거예요. 돈이 없어서.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게 돈이 없으니까 못 사서 그러니까 물가가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건데 물가 지수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게 바로 중고차 이 거래 지수를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맨하임 중고차 지수가 많이 떨어졌었다. 이런 부분들. 그래서 아마 3% 초반대를 저도 예상을 하긴 한데 물론 이거는 제가 2주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잖아요. 3% 초반대라서 좀 서프라이즈 나올 수 있다고.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건 것 같아요.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3%를 보느냐, 3%대를 보느냐, 2%대를 보느냐는 확연히 차이가 나거든요. 그럼 지금 연준이 추구하는 현재 인플레이션의 그 가격관이 어느 정도냐면 가격대가 2%대예요. 그래서 뭐 매일 얘기하잖아요. 매파 연준 위원들도 우리 인플레이션 2%대 봐야 됩니다.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최근에 연준 위원들이 비둘기파가 거의 없거든요. 다 매파로 돌아선 이유가 뭐냐면 긴장하지 말자는 뜻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예전에 1970년, 80년대 폴 버커 당시도 한번 그렇게 해가지고 긴축을 쫙 했다가 다시 인플레가 확 올라가길래 그래가지고 약간 좀 그 뭐랄까요? 정책적 오류가 좀 발생했던 경험이 있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연준 위원들이 약간 조금은 이제 안심해도 되는 구간에 들어오긴 했는데 확실히 이제 인플레는 꺾인 것 같죠. 뭐 3% 초반대만 나와도 뭐 대단한 성과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1년 만에 이렇게 많이 잡아버리니까요. 근데 중요한 거는
연준 위원들은 그래도 예전 과거 1970, 80년대 때 과거사를 봤을 때 혹시나 모를 가능성을 대비해서 계속해서 긴축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을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제도 투표권이 없었던 블라드 연원 총재가 그런 식으로 또 얘기하다 보니까 10시에 연설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 장 시작하자마자 좀 미국이 좀 밀렸다가 그리고 약간 좀 플러스를 내면서 밖에 올라가면서 끝났거든요. 그런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시나리오는 과연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. 제가 볼 때는요. 이건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뭐냐면 최근에 JP모건 시나리오든 골드만사스 시나리오가요. 최근 6개월 동안 거의 다 안 맞고 있어요. 네, CPI가 지난달에도 4%대 4% 초반 나오면은 S&P 500이 뭐 2% 이상 급등이 나온다고 했는데 안 나왔어요. 오히려 빠졌어요, 그날은. 네. 그러니까 약간 이제 이게 당일 거래에 관련된 시나리오, 반응 시나리오 보시면 좋을 거기 때문에 그냥 재미로만 보시자. 그러니까 확률만 보시라는 거죠. 지금 월가들은 대부분 요 사이를 살짝 상회, 살짝 하회 이 정도만 보고 있다. 이게 나오면은 좀 최악이 되는 거죠. 이거 네. 나오면 좀 이제 좀 최악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 가능성들은 안 보고 있어요. 뭐 많이 하회해봤자, 많이 상회해봤자 3.3 정도, 요 정도. 어쨌든 0.7 정도는 떨어져 있는 상황이니까. 네, 그런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한번 재미를 한번 보셔라라고 말씀드리면서 확률만 놓고 보면은 예상치 부합할 가능성이 높다. 네.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메이저님 이야기대로 예상치 네. 좀 부합하는 CPI 결과를 우리가 보고 증시에도 좀 안정감이 들면 좋겠다 이런 네. 생각이 들었는데요. 자, 그러면 이런 시장 상황 속에서 종목은 또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전략 세워봐야 되는지 들어가 보겠습니다. 리뷰 먼저 하겠습니다. 7월 4일에 저희가 편입했던 종목 먼저 확인해 볼게요. 코오롱 인더인데요. 하반기에 아라메드 생산 증설효가 기대된다라는 코멘트가 가장 전 좀 기억에 남더라고요. 네. 한 7% 수익 보고 있죠? 네, 맞습니다. 지금 사실 주가 자체가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부담 없는 자리다.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전반적으로 뭐 다 하고 있어요. 뭐 벤더 쪽을 웬만한 이 정밀화학 쪽을 다 하고 있는 가능성들. 그리고 이미 캐파를 증설했기 때문에 제가 계속 캐파 증설했다.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에코프라든지 뭐 금량도 마찬가지지만은 뭔가 뭘 발견해서 캐파를 증설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 상승이 좀 많이 나왔거든요. 뭐 이 회사도 못하는 부분은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은데 지금 가까이 좀 차트를 좀 당겨보면요. 더 갈 것 같아요. 이 종목은. 네, 더 갈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이미 정배열을 구축해 놓은 상황에서 이게 끝났으면 여기서 그냥 쭉 질질질 빼면서 여기서 끝났어야 돼요. 네. 그럼 여기 놀아야 했어야 되겠죠. 근데 지금 300일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받고 여기서 적당한 가격 쪽이 나오고 다시 약간의 조금 U자형으로 좀 보니까 약간 W자네요. 약간 이렇게 좀 나오려는 한테 패턴이 보이는데 중요한 건 뭘까요? 요날제 한 2년 만에 최대 거래량이 동반되는 흔적들이 있겠다. 그래서 절반 정도 아직 차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금 올라가다가 말았거든요. 그러면 최소 못해도 우리가 단기 목표가까지는 열어두자.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지지받고 다시 또 올라갈 가능성들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. 네.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아마 코오롱 인더는 더 갈 것 같습니다. 더 갈 거의 가능성은 좀 염두에 두고 목표가 6만 원까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홀딩하자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좋습니다. 코오롱 인더 목표가 6만 원 조금 더 가지고 가보자라는 전략 챙겨보겠고요. 두 번째 종목 넘어가겠습니다. 저희가 7월 5일에 편입했던 토탈 소프트입니다. 많이 일을 하고 있어서 뭐 토탈이라는 단어 이렇게 네. 설명해 주셨던 네, 기억나는데 맞습니다. 이 종목은 오늘 어떻게 좀 리뷰해 주실까요? 그러니까 이 종목은 이제 안 가니까 리뷰를 해드리는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이제 해운 쪽에 대한 그런 이 항만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소프트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. 옛날에는 막 수기로 했는데 이제는 이 뭔가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플랫폼을 활용해서 카운팅을 한다 이런 부분인데 리뷰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. 지금도 사도 된다.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싶고요. 오늘 조선주 강하면서 해운주도 올라오고 있습니다. 네. 해운주도 3에서 4% 정도 올라오고 있는데 당연히 이 종목도 비슷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마 HM이라든지 뭐 대한해운, 네. 뭐 여기다가 뭐 페노션, 이게 3대장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흥하해운은 약간 조금 이제 기타 등등 ETC라고 좀 부를 수 있는 약간의 조금 좀 이제 변동성이 큰 종목이다 보니까 요거는 좀 제외하지만 이 3대장들이 아직은 뭔가 슈팅이 아직 안 나왔어요.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먼저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이 종목도 따라갈 가능성이 있다. 근데 워낙 이런 종목들이 무겁다 보니까 이 종목은 좀 가볍잖아요. 그래서 단기적인 급등이 아직도 남아있는 상황이다. 왜? 거래량이 동반되고 나서 거래량 완전히 그냥 쭉 밀어버리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요. 지금의 부분은. 그러니까 시장에 좀 관심이 없는 것뿐이지 뭔가 우리가 원하는 기다린 뉴스가 나오면 여기서 바로 장대 한봉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지금도
매수 의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. 네, 토탈소프트는 지금도 진입 가능하다라는 의견 챙겨보겠고요. 마지막 종목 리뷰하겠습니다. 7월 6일에 편입한 푸드나무인데요. 현재 구간에서 한 10%가량 수익률을 보고 있어요. 이 종목 더 들고 갈까요? 네, 아까 말씀드렸던 토탈소프트랑 비슷한 차트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약간 이제 거래량 없이 조금씩 빠지다가 결국은 한 방에 말아 올리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죠. 근데 결국은 이제 이 종목도 300선을 계속해서 넘어갈 듯한 말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. 이제부터 좀 중요한 구간이 접어들 것 같습니다. 이 종목은요, 내일 정도, 그러니까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이틀 안에 못 가면 다시 또 질질질 빠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이 종목은요, 금요일 날 제가 한 번 더 리뷰를 해드리겠습니다. 네. 예, 뭐 지금도 충분히 수익권이기 때문에요. 지금도 충분히 수익권이고요. 어제 장 종가에 갑자기 VL 걸리면서 급등 나왔거든요. 예, 그러면서 지금 우양도 움직이고 있고요. 우양하고 푸드나무랑 투탑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헬스장 다니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. 헬스장에 가보시면 카드가 이제 걸려 있어요. 랭킹닷컴이라고 해가지고 이 회사 거예요. 이 회사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틀 안에 한번 좀 더 홀딩하는 관점, 이틀 안에 안 움직이면 매도하자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좋습니다. 리뷰 마무리하고 오늘의 위대한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일주일 안에 승부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힌트를 주셨는데요. 바로 공개해 주시죠. 네, 뭐 일주일도 아니지만은 뭐 아마 주말 전후로 뉴스가 나올 것 같아요.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번 주 안에. 그렇죠. 돌아오면은 이제 아마 그 용산 그 집무실에서 이제 대변인들이 얘기를 하겠죠. 네. 어떤 성과를 갖고 왔다. 정책 주겠죠. 폴란드 방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? 맞아요. 오늘 첫 번째 종목은요. 현재가 3,550원에 말씀드리겠고요. 종목명은 기산텔레콤이라는 종목을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. 코드번호 035360이고요. 기산텔레콤 종목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. 뭐 뒤에 사명이 다 나와 있습니다. 텔레콤 관련된 부분들, 광모듈 무선통신 장비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. 최근에 이제 UAM 관련된 뭐 고속도로에서 뭔가 유사 사고 발생 시 유사시에 응급의료 UAM 관련된 부분 시범 사업을 현재 추진하기로 되어 있다. 그래서 이 도로를 지금 중부고속도로로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좀 들리고 있습니다. 기산텔레콤이 파이버 프로나 함께 뭐 벳셀도 마찬가지죠. UAM 관련 뉴스가 나올 때마다 뭐 미국의 조비 주식들이 뭐 올라갈 때마다 같이 덩달아서 뛰었던 이런 이력이 있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지금 정부가 폴란드 방문해서 또 다시 K2 전차 관련된 부분 추가 수출이 나오는데 왜 이 종목도 방사주냐? K2 전차 안쪽 이제 이 조종석 쪽에 무선 통신 장비를 이 회사가 공급하고 있어요. 예, 그 부분 때문에 이 방산 이력도 있다.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두 가지 모멘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정책적인 매력을 안고 있는 기산텔레콤이었습니다. 다음 주도 아니고 이번 주 금요일 안에 좀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었는데요. 가격 전략 바로 들어볼까요? 얼마까지 네. 보세요? 금요일도 있을 수 있지만 차주 월요일도 네. 주말 전후라고 말씀드렸기 알겠습니다. 때문에 그래서 넉넉하게 일주일이라고 말씀드렸고요. 차트 너무 이쁘죠. 지금 보면 네. 아까도 마찬가지로 푸드나무랑 아까 비슷한 이제 형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래량 터지고 나서 거래량이 아예 그냥 말라버렸습니다. 그 상황에서 적당하게 가격적으로 나오고 지금 약간 N자를 그리기 위한 뭔가 준비하기 위한 과정 속에 들어갔다고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대부분 이렇게 윗꼬리가 닿는 지점까지는 무난하게 한번 터치할 가능성이 있다. 웬만하면 기다리면은 위투 종목들 다 이런 식으로 패턴이 N자가 크게 나왔으면 좋겠지만은 짧게 나오더라도 이렇게 해서 10에서 15% 정도 목표가 달성했거든요. 네. 목표 가격 말씀드릴게요. 4,000원 선 말씀드리고요. 4,000원 선을 이전에 단기 윗꼬리 지점이죠. 4,000원 선 말씀드리고 손절 가격은 3,150원 선 말씀드릴 테니까요. 기산텔레콤 네 금요일 날 뭐 갈 수도 있고 내일 갈 수도 있고 월요일까지 좀 보자 룸을 월요일까지 좀 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주말 전후로 볼 수 네, 있는 종목 맞습니다. 기산텔레콤이었습니다. 목표가는 4,000원, 손절 라인은 3,150원이라는 점도 체크해 보겠고요. 자, 이어서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. 두 번째 종목도 역시 정책하고 좀 관련이 있을까요? 오늘 둘 다 방상주를 아예 그냥 다 포트에 깔아버리려고 가지고 나왔고요. 네. 오늘 종목은요, 조금 이 종목은 시총이 좀 되는 종목입니다. 다 아시는 종목인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는 종목을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. 코드번호 0124-2050입니다. 012450이고요.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종목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. 뭐 다 아시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동사 같은 경우에는 항공우주 관련된 방위사업 부품 그리고 뭐 완성품까지 생산 사업을 하고 있다. 뭐 키포인트를요. 결국은 이제 한국
과 폴란드 정상회담 관련된 부분들을 키포인트로 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여기서 좀 추가적인 부분들이 하나 시스템이 조금 아까 오전 중에 급등이 한번 나왔거든요. 이유가 이제 지금 자막에 나오고 있지만 기간통신 사업자 관련돼서 우주 인터넷 본격화 추진 사업 관련된 부분 뉴스가 좀 플로우가 나오다 보니까 추가적인 모멘텀까지 붙은 상황이다. 결국 뭐예요? 이게 위성통신이겠죠. 위성통신 사업 관련된 부분들이겠죠. 관련된 부분들 모멘텀 두 가지고요. 결국은 이전부터 마찬가지로 주말 전후 윤석열 대통령께서 돌아오시고 나서 이제 용산 집무실 대통령실에서 이제 또 발언을 하지 않습니까? 대변인 분들께서 관련된 모멘텀을 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였는데요. 가격 전략 좀 바로 들어볼까요? 네, 뭐 딱 지금 적당하게 딱 좋은 위치에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기상텔레콤은 변동성이 좀 크기 때문에 내가 공격적 투자 성향을 가지고 계시면 그쪽으로 집중하시는 게 좋고, 뭔가 이제 내가 좀 시드가 좀 크다. 네. 그런 분들은 이런 종목들을 뭔가 시총 좀 되는 종목들이겠죠. 그러니까 뭐 분할로 뭔가 매수하는 관점으로 보면 좋을 것 같고요. 정배열 상황에서 지금 5일 이동평균선을 깨지 않는 범위에서 계속 천천히 우상향한 모습들이 나오는데, 오늘 이 5일 이동평균선은 약간 갭으로 메꿔주는 모습들이 기술적으로 좀 보였습니다.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는 뭔가 베팅해볼 만한 자리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가지고 나왔고요. 목표 가격을요, 일단은 이전에 전고점을 한번 넘어설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원래 좀 중장기적으로 20만 원 선 보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16만 5천 원 선을 1차 목표 가격으로 좀 제시해드리겠고요. 손절 가격은 12만 5천 원 선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가격 전략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16만 5천 원의 목표 주가, 손절 라인은 12만 5천 원 함께 기억해 보시죠. 자, 오늘 그리고 장 종료 후에 매니저님 만날 수 있는 시간 준비되어 있을까요? CPI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네. 어떤 식으로 미국장이 또 전개될지 기술적인 흐름들 한번 살펴보는 시간과,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CTO 포지션이 나왔기 때문에 그 관련된 부분들도 오늘 장 끝나고 짧게 30분 할 겁니다. MBN골드 신광섭이라고 유튜브에도 검색하시면 무료 방송 참여 가능하시니까요. 잠시 뒤 3시 40분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짧고 굵게 오늘의 무료 방송 함께 해주시고요. 자, 신광섭의 위대한 투자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